하이, 안녕하세요. 20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정식, 부등식의 도함수를 활용하는 것과 나아가서 속도, 가속도까지 한 번에 끝내버릴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는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투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루는 함수만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처럼 조금 복잡한 초월함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진도 나가고 계속 연습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함수를 방정식 풀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건데 가장 큰 키포인트는 바로 지난 시간부터까지 우리가 계속 열심히 연습했던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포인트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에 관한 식,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이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 이 y는 fx라는 그래프와 누구와의 교점이죠? 그렇지. 바로 x축과 y는 fx의 교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실근이라고 한다. 교점을. 그럼 마찬가지 만약에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래프 그려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얘를 fx-gx는 제로다 라는 어떤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두고 마찬가지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x축과의 교점 혹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쪽 단원에서는 실근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보다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x축과의 교점 위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둬도 되는데 얘를 한 번에 왼쪽으로 3을 다 몰아가지고 얘를 y는 이라는 함수로 한번 둬볼게요.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면 되겠죠. 얘를 fx라고 두고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교점?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는 6가지를 조사를 해야 한다. 그쵸? 자,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 번째, 극대극소 찾는 거. 한 번 미분한 함수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극대극소가 언제 되는지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6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x가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5번째, 2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조사해서 변곡점을 찾는 거. 그게 중요했다. 그쵸? 그러면 우선은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맞나요? 자, 얘가 0이 되는 아이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죠? 얘가 0이 되는 애는 그렇지.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밖에 없다. 그쵸? 자, 그러면 x가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0보다 만약에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1보다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양수고 0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네. 즉 f0라고 하는 게 무슨 값이에요? f0는 여기다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무슨 값? 그렇지. 극소값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자 동시에 극소값 0,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그 이상은 조사를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네 번째 극대극소 조사하는 거고 6번째가 뭘 조사하라고 했냐면 무한으로 갈 때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2의 x-3이 어떻게 될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얘가 y는 x고요. 얘가 y는 x고
색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게 y는 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y는 2의 x 지수함수다. 그쵸? 그러면 얘가 더 빠르게 무한으로 갑니다. 그쵸? 둘 다 무한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더 빠르게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음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생각할게요. 그쵸? 음의 무한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버려요? 그렇지. 얘는 0으로 가고 요게 음의 무한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x가 음의 무한으로 가니까 얘도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도 없어요. 그냥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그랬을 때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두 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는 gx,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자, 요거는 함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식을 변형을 시킬 때 오른쪽 우변이 y는 k, 즉 이런 그 뭐라고 해야지 상수함수 형태가 되면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lnx니까 정의역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큰 애들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0이 절대 아니니까 x로 나누기 x 양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분의 lnx는 k 형태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fx라고 하고요. 그러면 fx는 x분의 lnx라는 함수와 y는 k 라는 이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분의 lnx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그래프다. 그쵸? 요거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 가볼게요.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일단 0보다 크다라는 거 했고요.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분모 x 제곱이 되고요. 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에다가 x 곱하면 1 마이너스 lnx 그대로 두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얘가 0 되는 점을 찾자라는 거죠.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2가 되면 되는데 자 볼게요.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가 2보다 크면 1보다 값이 커지니까 2보다 크면 값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 양수니까 즉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 즉 그러면 f2라고 하는 값은 넣으면 2분의 1인데 얘가 무슨 값이 돼야 돼요? 그렇지. 대값이 돼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2라는 점일 때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야 돼가 얘가 극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요게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점근선 판단을 해보자. 그건 6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자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lnx 요거 조사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큰 애들이니까 뭘 조사하자. 그치 0의 우극한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을 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y는 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2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ln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둘 다 무한으로 가요. x가 커지면. 근데 누가 더 빠르게 무한으로 가요? 분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요. 자, 0으로 갈 때 한번 볼게요. 0으로 가면 자, 요거는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가 발산하고 싶은 데다가 얘는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즉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또 x축도 점근선이 되는데 어떻게?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요 점에서 감소하는데 x축에 점점 들러붙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에 반드시 변곡점이 존재하게끔 됩니다. 요게 지금 약간 이상한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형태.
계속 가까이 가야지 뚫고 지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y는 k,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y는 k라는 것은 실수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런 함수다. 그쵸? 얘네들과 만나는 교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에 띄는 게 뭐냐? 만약에 k가 2분의 1이다. y는 2분의 1이다 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극대점에서 딱 하나 만나죠. 접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k가 2분의 1이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만나는 점이 자연스럽게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가 2분의 1보다 작고 그 다음에는 0일 때 잘 볼게요. 0일 때는 요 점에밖에 만나지 않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때 두 개를 가지고 한 개 가질 때는 더 있네. 0일 때도 한 개 가지네. 그쵸? 자, 그 다음에 0보다 더 내려올게요. 0보다 더 내려와도 한 개밖에 안 만난다. 그쵸?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아도 한 개에서 만나게 되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치? 여기 위에 이렇게 있을 때 K가 어떨 때?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만나지 않는다. 실근의 개수가 없다. 라고 조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함수를 부등식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키포인트는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주로 부등식은 이제 증명할 때 쓰입니다. 뭐냐면 fx가 gx보다 더 큰 걸 보여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었느냐 이거 수투에서 배웠습니다. 자, 한쪽으로 일단 다 몰아. 그래서 fx-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두고 그렇다는 말은 hx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hx가 주어진 구간 혹은 뭐 모든 x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0 이상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되냐? y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의 무슨 값? 그렇지. 최소 값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생겼어. 그럼 제일 작은 값이 여기면 얘가 만약에 0보다 x축보다 위에 떠 있어 하는 말이 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크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얘보다 크니까 당연히 모든 hx에 대해서 0 이상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려면 hx의 무슨 값? 최대값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이 항상 x 더하기 1보다 큰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뭐 자신이 있으면 그냥 2의 x제곱 그리고 x 더하기 1 직선이니까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접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얘를 fx다라고 두고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무슨 값? 그렇지,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자 라는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되는 점을 찾으면 아까랑 계속 비슷한 상황이 온다. 그쵸? 얘가 0 되는 점은 x가 얼마? 0일 때다. 그쵸? 자, 그러면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커지니까 양수입니다. 즉 어떤 형태냐면 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f0 즉 2의 0제곱 빼기 0 빼기 1 얼마죠? 2의 0제곱이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 얘가 무슨 값? 소값이 되겠네요. 얘가 즉 0,0을 지나겠다. 그쵸? 근데 우리 아까 뭘 했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뭐 했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양의 무한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어땠어요? 둘 다 발산을 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 대략적으로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극소이자 무슨 값? 최소 값이 되는 거 맞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이 얘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값들은 다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속도가 속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물리 시간에도 자주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수투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어떤 위치함수가 있어요. 위치함수를 뭐 하면 그렇지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가속도가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반대로 우리 적분하는 것도 우리 적분에서 배웠으니까 아마도 이번 적분, 미적분에서 적분 단원, 다음 단원 배울 때도 나오겠네.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F'T고 한 번 더 속도를 미분하면 그거다. 결국에는 위치함수의 이계도함수가 가속도가 된다. 우리 이제 이계도함수 개념 배웠으니까. 그런데 수투와 미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수투에서는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여요. 즉 X축 위만 움직이거나 뭐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의 축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이제 미적분에서는 뭐냐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입니다. 즉 고려해야 되는 게 X 좌표와 그 다음에 Y 좌표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개념은 동일합니다. 결국에 뭐 미분을 하면 X좌표에서의 위치 X축에 대한 어떤 X좌표의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X에 대한 속도고 Y 미분하면 Y에 대한 속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자체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t에 관한 함수, x도 t에 관한 함수 ft, y도 t에 관한 함수 ft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P가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각각의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Q, R의 각각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X라고 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바로 그게 바로 X, Q점의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좌표니까 즉 R점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Y 좌표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G'T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가속도까지 한번 구해보자. 가속도는 뭘까요? 얘를 두 번 미분한 이계도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표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즉 두 번 미분한 게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고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가 된다. 그런데 수투에서와는 다르게 그 x와 y를 각각 따로따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거를 x는 x대로 t에 대해서 y는 y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미분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속도 자체를 이런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에 대한 x의 속도와 y의 속도를 각각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 속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속력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수직선 위에서의 일이고요. 이제 속력의 크기가 결국에는 우리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되니까 얘를 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얘가 바로 속력이다. 얘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체를 어떤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시각 T에서 위치를 딱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주어줍니다. 그러면 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x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럼 1 코사인 t고요. 그 다음에 y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그렇지. 1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t를 미분하면 사인 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속도가 뭐라고요? 속도가 1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뭐 t가 6분의 파이일 때, 뭐 t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라고 하면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지. 얘의 크기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t 라고 두면 되는데 이렇게 둬도 되는데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요거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t에 자 더하기 코사인 제곱 t와 사인 제곱 t 더하니까 그렇지 1. 그래서 얘를 루트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t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을 한 번 더 미분하도록 할게요. 이계도 함수 d 제곱의 x에 이계도 함수는 뭐가 돼요? 그렇지 사인 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계도 함수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t가 되니까 세 번째 우리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가속도도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루트에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가 되겠죠. 얘는 얼마? 그렇지 1이네. 아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항상 1로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속력으로 생각하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에 소개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교과서 우리 128쪽에 준단원 마무리에 있는 마지막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면으로부터 6m 높이의 위치에서 밧줄의 길이가 2m/s의 속력으로 줄어들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요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밧줄의 길이가 지금 요 빨간색이 밧줄이거든요. 2m/s 속력으로 줄어든다. 지금 줄어드는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이 밧줄의 변화율이 2m씩 줄어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해보자. 그림과 같이 배를 당기는 지점을 A,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A에서 수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배 사이의 거리를 X미터, A에서 배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면 이게 만족을 한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밧줄의 길이가 10m일 때의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치? 속도에다가 우리 크기를 구한 거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x도 y도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데 x도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y라는 이 밧줄의 길이도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화율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변화하는 게 뭐야? 2x인데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렇지. dx, dt 음함수 미분법 사용해서 36 미분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y도 dy, dt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 2는 약분할 수가 있고요. dx, dt라고 했어요. dx, dt. 자 지금 배의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줄이 이렇게 당겨 올라가지만 배가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씻솟는 게 아니라 배는 결국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그럼 배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된다? 이 dx, dt의 값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직선상의 운동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분의 y의 dy, dt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변화율, 어떤 변화율 내용이 나오냐면 y라고 하는 애가 밧줄의 길이가 2m/s의 속력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dy, dt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y라는 밧줄의 길이의 변화율이죠. 얘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2m씩 줄어드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입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나요? 그리고 자 밧줄의 길이가 지금 10이에요. 그러면 y가 10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요게 100이 돼야 되니까 요게 64가 되니까 x가 8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8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요게 하면은
짠짠 4로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왜 배의 속도가, 지금 얘는 배의 속도잖아요. 왜 배의 속도가 음의 값이 나오냐? 그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음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x dt에다가 결국에는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바로 배의 속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어떤 점을 주어주고 x와 y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게 속도 가속도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어떤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변화율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복잡한 건 다루지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정식, 부등식 활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속도 가속도까지 쭉 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렇지,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그래프를 적당하게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는 미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만 주의해서 문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미분을 싹 다 마무리했거든요. 미분 싹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대단원 적분까지 들어가서 미적분을 빡세게 한번 끝내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